없어가지고 살짝 공부할만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시에서 이제 최저를 맞출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언고가 쓰면 제가 정시갈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학교에 못 간다니까 그러면 최저 못 맞춰. 아 그쵸. 그건 맞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위까지밖에 못 가요. 보통 보니까. 그리고 또 슬픈 이야기는 정시로 안 가고 수시로 대학교를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면 다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되게 이제 좀 안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데 들어가잖아요. 가면 이제 개고생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주변에다가 경쟁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실력에 맞춰서 가긴 해야 돼요. 너무 높은 데 가면 또 가서 이제 좌절합니다. 높은 데 가면 높은 데. 예? 이 정적분과 급수는 x를 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총 몇 가지로 나눠주죠? 총 세 가지로 나눠주죠. 크게 보자면 그래서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n분의 p로 쓸게 그냥 귀찮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를 바꾸는 방법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복습이니까 요 a 플러스 n분의 pk를 x로 다 놓는 방법이 있겠고 첫 번째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약간 미분계수 정의랑 좀 비슷한데 여기하고 깔맞춤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에서 h분의 fx 플러스 h 약간 그 느낌? 이게 이제 다 가로 길이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깔맞춤을 시켜줘야 돼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n분의 pk를 x로 다 놓는 경우에는 요거 k 앞에 있는 요 n분의 p가 뭐가 된다? n분의 p가 뭐가 된다? dx가 됩니다. 첫 번째. 그때 요 이제 적분 구간은 요 k에다가 0 대입했을 때가 아래 끝이 나오겠고요. k에다가 n 대입했을 때가 위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하겠지만 k에다 0 대입하면 a가 아래 끝이 나오겠고요. k에다 n 대입하면 a 더하기 p가 위 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죠. 요게 x로 바꾸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dx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바꾸는 방법이에요. 요 방법이 가장 좋은 이유는 접근하기 가장 쉬운 모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n분의 pk만 x로 바꾸는 거예요. 제일 안 쓰는 방법이죠. 제일 어정쩡해요. 바꿀 거면 다 바꾸고 거든지 아니면 아닌 건데 이 두 번째가 가장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pk를 뭐로 바꾼다? x로 바꾸고 요 앞에 있는 n분의 p가 뭐가 되는 거죠? d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똑같아요. 적분 구간은요 다 똑같아요. 뭐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아래 끝이 0 대입하면 0이에요. n 대입하면 p예요. 그 다음에 f에 얘가 a가 남고 얘가 x니까 f에 a 플러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n분의 p는 dx가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묻지마. n분의 k를 무조건 n분의 1k n분의 k를 다 걸어둔다? x로 두면 요거의 계수인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k 0 대입하면 0이고 k n 대입하면 1이니까 무조건 구간이 0부터 1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F에 A에다가 뭐 나오냐? n분의 K가 X니까 PX가 남겠죠? 플러스 PX가 남겠고요. 여기도 이제 n분의 DX가 되는데 n분의 1이 DX니까 P가 남아요. 그 P가 앞으로 된다? 앞으로 날아갑니다. 요거예요. 요 세 가지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외우기 쉬운 거는 얘죠. 아몰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치환해버리면 얘가 바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치환적 분법을 써버리면. 왜냐하면 A 플러스 PX를 T로 체인지를 시키면 이렇게 0을 대입하면 T 값은 뭐가 나오죠?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게 되면 T는 A 플러스 P죠.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DT는 P dx가 되면서 얘가 뭐로 바뀌냐면 넘어가면서 P분의 1의 DT로 바뀝니다. 약분이 되는 거죠. 얘는 T로 바뀌었고 T로 바뀝니다. 적분분까지. 그래서 우리가 치환적 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나 얘만 외워도 돼요. 세 번째는. 그 다음 계산하기 좀 복잡하면 치환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선생님 이 정도 개념을 무슨 뭐 외웁니까? 다 알아야죠. 곱하면 이건 알아주세요. 계산하기 쉽게.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게 이제 정적분과 급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기억할 게 하나밖에 없죠. 넓이는 정적분과 무슨 차이가 있죠? 넓이는? 정적분은 이 fx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지만 넓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얘를 음수가 안 나오게 해주면 돼. 넓이로 갈 때는. 그럼 얘를 음수로 안 가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절대값이. 그럼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음수인 걸 양수로 바꿔주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거를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줘도 되고 위 아래로 가도 됩니다. 왜냐면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y값은 무조건 뭐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뭐 이게 기본적인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아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기함수 성질, 뭐 우함수 성질 적분할 때 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안 써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계산이 좀 슬프겠죠? 뭐 적분 계산 해보면 알겠지만 이쁘지가 않아요 별로.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신상이 이렇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겠죠. 안 그래도 복잡하게. 그래서 위아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뭐죠? 뭐를 적분하면 되죠? 부피는? 수직인 단면적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다? 부피를 구하는 문제 기본적으로 단면적을 잘 구할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내지 않는 게 국룰이긴 하거든요. 단면적 구하는 걸 너무 어렵게 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 단면적을 구하는 걸 어렵게 내는 거 요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오면 웬만하면 다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오면 신난다 한숨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와 움직인 거리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하고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더하고 빼는 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위치는 속도를 정적분해주면 나오겠고요. 속도를 정적분하면 나오죠? 위치는 속도를 정적분하면 나오죠? 얘는 정적분하면 나오고요. 속도를. 움직인 거리는 속도에서 뭘 구하면 나오는 거죠? 움직인 거리는 오른쪽 왼쪽 다 쳐줘야 되니까 넓이를 구하는 거랑 깔맞춤이 됩니다.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정적분하면 위치 가나랑 구하는 거고 넓이 구하면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쳐야 되니까 스칼라형으로 쳐야 되니까 기본입니다. 다 속도 그래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내가 항상 얘기하겠지만 항상 뭐를 그리라고 하죠?
그래프, VT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직선이 나올 경우에는 정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넓이를 구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정적분 해봤자 뭐 공식 뭐 안 이쁘잖아. 다 알잖아. 그래서 뭐 직선 모양 나오면 이건 그냥 넓이 구해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뭐 물리하는 친구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 다음에 평면이를 움직이게 되면 똑같은 개념인데 뭐를 구하는 게 복잡해지는 거죠. 평면이면 그러니까 1차원이 되고 2차원으로 넘어가면 x에 대한 그러한 그 속력도 따로 구하고 y에 대한 속력도 구해서 합치죠. 그때 이제 뭐를 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속력이 뭐가 되냐? x쪽을 미분하고 y쪽을 미분한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루트 시어 중에 속력이니까 얘를 속도보다는 속력밖에 못 구하니까 2차원에서는 뭐만 구하는 문제가 나오냐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만 나옵니다. 무조건 스칼라형이에요. 0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밖에 안 구해요. 왜냐면 제곱 때리면서 음수가 안 나와요. 위치 변환 구하고 싶으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슬프지만. 그래서 움직인 거리밖에 안 구해요. 2차원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많이 하냐면 한쪽에서 보는 거야. 한쪽에서 봐서 한쪽 면에서만 움직이는 거를 촬영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쪽에서 촬영해서 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수학적으로 합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해요. 3차원 되면 똑같아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렇게 보고 세 가지를 이제 합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다 봐서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축이 더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N차원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다 이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석할 때. 일단 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원까지밖에 안 합니다. 3차원 안 나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곡선의 길이가 되면 보통 이렇게 t에 대한 매개변수로 주는 게 아니라 y는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뭐 맞아 안 맞아? 나오죠. 그러면 y는 fx로 주는 경우에는 요쪽을 미분하면 이게 f'x가 되는 건데 x는 그냥 x로 미분한 거니까 이게 1이에요. 요쪽이 이제 1이 됩니다. 요거 쪽은 제곱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fx의 길이 구하는 거는 요거를 적분하는 거예요. 요거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이 1인 거야 그냥. 이렇게 y는 fx로 매개변수를 안 주면 요쪽이 그냥 1인 거예요. 그냥 x를 그냥 미분했다 생각하면 x로 미분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곡선의 길이는. 자,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근데 여기 뭐 복잡하게 안 나올 거예요. 낼 리가 없어요. 물리도 아니고 대충 공식 외워가지고 갖다 넣으면 나와요. 혹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안 나왔다. 잘못 풀었을 확률이 99.9%입니다. 여기 무조건 완전 제곱식 줍니다. 루트 벗어나게 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462번은 우리에게 데이터 x dx네요. 아닌가요? xk는 k 델타 x n분의 2k라고 나와서 요 fx가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462번은 약간 개념적인 문제를 냈네요. fxk는 2분의 1 xk의 제곱이 되는데 2차 함수에 넣었으니까 이 xk를 지금 뭐로 만나면 xk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위에 뭐라고 했죠? xk가 n분의 2k라고 줬어요. 일단 넣으면 돼요. 여기 줬잖아요. 아니 뭐 넣는 것도 못합니까 혹시?
쭉 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n분의 2k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 성원아. 이 n제곱에 4k 제곱이니까 약분되면서 n제곱분의 2k 제곱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거꾸로 갔죠. 아주 놀라운 문제입니다. 중적분을 급수로 바꿔서 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더 복잡하게 가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급수가 계산이 복잡하니까 정적분으로 가는데 이 문제는 정적분에서 올라갔죠? 급수로 가는 아주 미친 짓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훨씬 계산이 간단한데 복잡하게 간다. 약간 변태적인 놈이죠? 그죠? 아닌가요? 혹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는 애를 봤다. 조심하셔야 돼요. 범상치 않은 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성원아? 범상치 않은 놈이죠? 그죠? 범상치 않은 놈이에요.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면서 k가 1부터 n까지 xk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뒤에는 n분의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k를 제외한 놈들은 다 어떻게 했다? 앞으로 뺐어요. 시그마 앞으로 뺐습니다. 왜냐면 상수 취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n 세제곱이랑 요 4가 나옵니다. 근데 n이 여기까지밖에 못 나와. 여기 n 리미트 때문에 요 앞까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면 n 세제곱분의 4까지 나오고 뒤에 이제 k 제곱 못 나오죠. k라고 변수기 때문에 탈출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한 거죠. 요거 다 알잖아, 공식.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얘기해야 돼요. 시그마 k제곱 모르면 뛰어내려야 됩니다. 유도하기 겁나 빡세요. 다 알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시그마 k제곱 공식 정도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6분의 8이에요. 3분의 4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족분해가지고 빨리 구할 수 있는 4분의 1 x 세제곱한 다음에 2하고 0 들어가가지고, 이제 곧바로 구할 수 있었던 이 문제를, 3대로 오죠. 6분의 1이죠. 이 쉬운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구했다. 거꾸로. 변태 같은 놈입니다. 3분의 4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주 어렵게, 이제. 그죠? 놀라운 친구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결론은 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아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너 정적분 안 배웠잖아? 너 지금도 이러고 있을 거야? 너 정적분 복잡하다 생각했지? 이거보다 2,800만 더 간단하다. 근데 그것도 복잡하죠. 근데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적분 배우기 전에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각만 해도 토 나오죠? 괜찮나요, 성훈아? 정적분이 나왔을 때 혁명적이었겠죠? 당연하겠지만, 그죠? 왜 이렇게 더 혁명적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혁명적이지 않았을까? 아닌가? 뭐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뭐 혁명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꾸는 문제들 중에서 좀 재밌는 거를 하나 볼까요? 465번 이런 거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465번처럼 선생님이 낼 때 너무 쉽게 내면 좀 그러니까 네가 일단은 그 시그마로 묶어라.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묶어서 주잖아요. 그럼 아까 다 외웠잖아. n분의 kx 놓고 n분의 dx 놓고 무조건 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그마도 좀 묶은 다음에 정적분도 좀 해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465번. 성훈아. 네? 465번 어떻게 풀려? 1이에요. 확실해? 모르겠어요. 좀 벌써 된 거였어요. 자, 일단 바뀌는 걸 잘 찾아야 돼. 시그마 묶으려면.
2배예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아요. 시그마 바꾸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저 시그마 묶어야 되니까. 어디가 바뀌냐 해가지고 사실 일반항도 마지막에 줬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시그마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K가 1부터 N까지 가겠고 K의 exponential N분의 K.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냐, 시그마로.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그 다음에 N제곱 오는데, 그죠? 성원아, 네. 이게 왜 N제곱일까? 네. 이게 왜 N제곱일까? 저거 앞에 K를 요 K를 K로. N분의 K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하나 나눠주고 하나는 DX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N분의 K. 얘는 하나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요 뒤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다 X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알죠? 이제. 아몰랑. X, EX, DX. 이게 끝이죠. 아몰랑. 여기까지 오는 순간 다 G가 나오면서 부분적 분법이겠구나 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 분법 문제가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시그마 묶고 그 다음에 정적분 바꿔 그 다음에 적분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그. 그러면 결론은 x 빼기 1에 2x에 1부터 0까지가 나오겠고요. 1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1. 1 나오네? 맞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컨디션 뭡니다. 자, 그 다음에 468번 같은 문제가 이게 뭐 구하는 거예요? 성원아? 이거요? 응. P1, P2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사다리꼴 넓이 아닌가요? P1, Q1에 세제곱하면 사다리 거 되나요? 아니네요. X제곱 구하는 거구나. 응. 그럼 일반으로 그래가지고 맞아요.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BK, QK를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K, QK를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묶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어렵게 내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제일 많이 갖다 붙이는 게 도형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좀 어렵게 내고 싶다. 도형 넣어봐. 이게 국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 잘 풀리냐? 그래서? 풀었냐? 성원아? 아니면 지금 풀고 있어요. 응. 근데 일반어는 구한 것 같아요. 일반은 구하면 거의 다 푼 거죠.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K번째를 항상 구하시면 돼요. 일반항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1이고 이게 1이고 밑에가 3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가 루트인가? 이게 루트인 거예요. 이렇게 분명 다 다를 거. 그때 얘를 n등분을 때리는 거죠. n등분을 때렸을 때 K번째 요 길이는 무엇일까? 자, 요게 언제 배운 거냐면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구했냐면 요렇게 그어가지고 닮음을 통해 가지고 요 길이 구하고 또 닮음을 통해서 요 길이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문제로 풀었던지 아니면 요렇게 평행사변형 나와가지고 여기는 그냥 구하고 여기를 닮음으로 구했던지 뭐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을
봅시다. 평행사분율법으로 이렇게 평행을 그어가지고 둘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럼 일단 여기는 1이겠죠? 그쵸? 아닌가요?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나오냐? 요 길이가 2가 나와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근데 얘가 k번째고 얘가 n번째거든요. 그러니까 k 대 n의 닮음이에요. 닮은 비가 k 대 n. 그럼 요 길이를 내가 뭐라고 놓을까? 그냥 어떤 미지로 놓을까요? 그냥 a다 놓을게 그냥.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냐? a 대 2는 k 대 n이에요. k번째랑 n번째가 2니까 닮음을 통해서. 그러면 a는 n분의 2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n분의 2k가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pk, qk는 뭐가 나오냐? 1 더하기 n분의 2k가 나옵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구했으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닮음을 쓰는 거죠. 중학교 때 닮음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시그마 쓰면은 k가 1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n까지 가는 거고 n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1 플러스 n분의 2k의 태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럼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못 바꾸나요? 이렇게 바꾸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품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구해줬으면 사실 다 구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거의. 더 구해줄 필요는 딴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문제 어렵게 출제하고 싶으면 도형이 맨날 나와요. 교육시험 지출에도 좀 어렵게 되고 싶다. 도형 등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넓이죠? 넓이는 모르겠어요. 그래프를 좀 안 그리고 풀고 싶은데 그려야지 좀 풀만한 문제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성훈아? 네. 469번은 예람이 온 건가? 누가 간 걸까? 예람이는 오늘도 다이 했으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있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하고 직선 x는 1 x는 2 1과 2로 둘러싸인 x축빗 요 넓이를 얘기하네요. 밑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붙여줘야 돼? 접근할 때?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넓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일단 망했어요.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dx가 되는 거죠. 얘부터 여기까지죠? 큰일 날 뻔했어요. 구하면 혼나요? 성원아 못 구하면 혼나요? 이거? 자, 뭐 하나 풀어볼까? 좀 만만한 거. 잠도 깰게요. 47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답을 뭐예요? 그건 네 계산에 달려있죠. 계산 답을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답을 봤는데
이거 못 구해요? 잘 해보세요. 적분하면은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게 적분하면 플러스 x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73번 한번 풀어보세요. 물 좀 떠갖고 올 테니까. 역시 항상 감기의 마지막은 기침이죠. 국룰인데. 예람이는 운명하신 걸로. 잘 풀리냐? 죄송합니다. 계산 충격적이에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야? 3번? 오랜만에 유리함수 한번 그려봤습니까? 이게 뭐죠? 그래프 대충 그리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잖아. 아, y는 마이너스 1이죠, 점근선.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늦게 왔네. 나 9시 반쯤에 올 줄 알았는데. 아웃하다. 0일 때 어디 지나가냐? 1이냐? 0이네. 1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일 때 몇 대냐? 3일 땐 몰라요. 근데 2일 때 5분의 4니까 마이너스니까 3일 때는 요 밑으로 지나가겠네. 2일 때 0이에요. 2일 때 0이야?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지. 3일 때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도형의 넓이는 여기랑 따로 해야 돼요. 위아래가 바뀌어요. 상당히 귀찮은 문제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x 플러스 2분의 4 빼기 1의 dx를 하면 되겠고요.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부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넓이
요거는 접근하기 쉽잖아. 4 ln 절대값 x 플러스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고 2부터 0까지. 얘는 마이너스 4l 이렇게 되겠죠. 어디서 망했습니까? 와, 잠시만요. 여기는 4 ln2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 집어넣으면 5고 4분의 5 3 빼기 2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답은 답 몇 번이죠? 금방 나오네요. 빼기여서 나눴어요. 역수고 뺐습니다. 똑바로 나오네요. 뭐 우아할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계산. 이게 3 빼기 2로 바로 계산하셔가지고 쉽게 나왔는데 저 3하고 2를 따로 항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LN이 막 개수가 달라지면서 막 개수 맞추기로 갔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좀 빡세게 나왔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469번 답이 뭐예요? 아니 1번이라고 이거구나. 1번이요. 아까 내 1번이라고 해주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아, 이 푸느라 집중해가지고 못했어. 얘기도 해주는데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474번 같은 문제는 이제 보자마자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참 고마운 문제예요. 왜냐? 그림을 그려줬잖아. 이거는 둘 다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구해서 2배 하는 거를 추천해 주겠습니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둘 다 원점 대칭이죠? 만나는 점은 일단은 교점이니까 연방 때려야 됩니다. 좀 쉽게 나오겠지 그래도 뭐. 때려 맞추면 안 나올까요? 자연수에서 없을 거예요. 맞춰보세요. x 약분 있잖아 이렇게. 0인 거니까 어차피 날려요. 쉽네. 0은 날릴 수 있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3은 12니까 3이네. 그럼 0부터 3까지 하시고요. 2배 때려요. 위에가 누가 있냐? x제곱 더하기 3에 4x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되겠죠. 이겁니다. 적분 쉽게 하라고. 야, 시간 적분 딱 좋잖아요. 미분하면 2x.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뭐냐? ln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2배만 더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뭐 내려오면 마이너스 6분의 1 x제곱 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12지. 0 집어넣으면 3이지. 그럼 2ln 4가 나오네요. 3 집어넣으면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제곱이니까 4ln2로 바꿀 수가 있겠죠. 2배 때리면 8ln2에다가 2배 때리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a는 8이 되겠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더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죠? 근데 두 배를 한쪽만 구했잖아. 대칭이어서. 설마 둘 다 구하는 후구들 없겠죠? 이런 문제를. 개고생이죠? 둘 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구했습니다. 대칭도 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을 좀 줄여줄 수 있죠. 아닌가요? 대칭 안 보나요? 저는 복잡하게 가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하고 쉬어봅시다. 477번. 오, 뭔가 괴란하죠? 일단 문제 자체가 아주 판타스틱하면서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서 아주 신나졌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뭐 함수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둘 다 기본형이기 때문에 y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사인 그래프고 기본형이죠. 절대값만 씌워져 있을 뿐. 만나는 점도 줬어요. 1,1에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보이시나요, 저기? 그럼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위가 누구냐? 사인 그래프 아니에요? 예.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x에서 뭐만 빼면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건 뭐냐? 2의 x승 마이너스 1이죠. 답이에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래프를 다 줬기 때문에 위아래도 다 줬어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뭔가 세핑해 보이지만 사실 다 줬다. 그래 안 그래, 성훈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얘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사인 2분의 파이 x를 계산하고 있었다. 맞아야 돼요. 계산했는데 이거 알잖아. 그건 바뀌어가지고 이거 1인 거를 8분의 2 파이분의 1 곱해주면 되잖아, 그냥. 왜 2가 나왔지?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 그림도 좋잖아. 계산하지 말라고. 1이었던 부분이 파이분의 2배로 줄었잖아. 4분의 1 주기가. 이게 4분의 1 주기죠? 주기가 다예요. 원래 1이었는데 이거 주기 준 것만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거 다 알려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자마자 8분의 2로 계산하셨어야 돼요. 종족분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럼 이거 D만 해줬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냐? 종족분 하면 얘는 ln 2분의 마이너스 2x승이 되는 거고 얘는 정적분 하면 플러스 x가 되겠죠. 뭘 쳤어요, 누가?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8분의 2 마이너스 ln 2분의 1 플러스 2 0 대입하면 플러스 1 되네? 여기는 1이죠. 그래서 답은 8분의 2에 l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네. 네. 쉽죠? 잠깐 쉬었다가 해봅시다. 응? 오늘 다 못하면 또 활용하면 되지 뭐. 그죠? 자, 482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걸로 둘러싸인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도 나왔지만 이거는 이거 진짜 완벽하게 깨달았어. 이거는 이제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냐 위에 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요 개념 요즘은 이제 등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지. 왜냐면 너무 이제 지겨운 거야. 위아래 넓이 똑같아가지고 없어지는 건 그러니까 한쪽 넓이가 좀 더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는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잘 바꿔주시면 되겠죠. 일단 뭐 이런 문제들은 쉽죠.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면 되죠? 0부터 4까지 접근했을 때 루트 x 플러스 a dx가 뭐가 나온다? 0이 된다. 뭐 등적 공식 쓰는 이 문제 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야 그래 성원아. 맞습니다. 그럼 484번은 등적 공식을 어떻게 쓰면 되죠? 위아래가 이번엔 x축이 아니잖아. 위아래가 뭐로 바뀌죠? 484번은 0부터 익스포넨셜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위가 lnx 플러스 1인 거고 아래가 y는 k를 빼주는 거죠. 이게 0이다. 이게 x축이 아니라 y는 k가 되면 k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를. 가끔 이걸 안 써서 또 틀린 친구들 있어요. x축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등적 공식을 약간 애매하게 하는 거야. 뭔가 아는 거. 애매하게 안 애들이 이게 생략됩니다. 그리고 튀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K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었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알아보세요. 이번에 모평 때 나왔습니다. 수능 때도 뭐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틀리면 이거는 혼나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잘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틀려갖고 왔다. 야 이거 뭐 답이 없죠. 그러면 진짜. 그죠? 그래서 하나 풀어볼까요? 교육청 기출 한번 가봅시다. 486번. 두둥. 그림을 안 그려줘야지 좀 재밌지 않나요? 사실 이 문제는 그림 그려주면 쉽지 않냐? 사실 나는 이런 문제들은 그림은 한 70% 줬다고 봐요. 그림 그려주면. 아니요? 몇 번이요? 446번. 그림을 안 그려줘야지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그래프 그리기 쉽네. 성원아? 네, 맞습니다. 여기만 그리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S. A까지 가면 S. A까지 가면 또 S. 근데 이게 야 근데 이게 ES가 되는 게 몇 개가 더 나오나? 어떻게 나오는 거죠? 성훈아? 예? 제 생각에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하나, 큰 범위에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죠. 뭐 수식적으로 두 개 나오나 봐요. 그림적으로 보면 이때도 나오고 뭐 여기서 어딘가 있나 봐. 요쪽은 A가 여기 있다고 보면 여기가 ES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일단 S는 뭐 나와요? 계산하면? 적분하면 LNX 아니야? 적분하면 LNX 아닙니까? 맞아요. 1하고 20원이면 LN 2분의 1이야? 네? LN 2분의 1인가? S가? 1부터 2까지? 어. 2부터 1까지? S는 1부터 2까지 아니야? 근데 반대로 해요? A부터 2까지죠?
ln인가? 네. s가 ln이네. 그러면 2부터 a까지 있을 때 ln2가 나오는 거 찾으시고요. a부터 1까지 했을 때 이 ln2가 나오는 거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두 개. 일단 4 하나가 나오고요. 그죠? 그럼 이거 lnx니까 4 나오겠네. 맞지? lnx에서 a하고 2 들어가면 ln 2분의 a인데 이게 ln2니까 a는 4가 되겠다. 요쪽이 이제 재미있겠네. 요게 lnx인데 a부터 1까지니까 ln a분의 1이거든요. 구해보면 ln 4거든요 이게. a는 4분의 1이 나오네요. 이렇게 더하니까 답은 4분의 17이 나오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구해야 된다. 작은 쪽에 가는 것도.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림적으로 먼저 찾으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의 활용으로 갑시다. 첫 번째 활용에는 뭐가 들어갔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누구를 구해야만 한다? 접방을 구해야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접점까지 나왔을 때 요 넓이를 구해라. 그치 성훈아? 자, 접방을 구해서 이 접점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 지수함수에서 이 접방을 빼서 정적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접방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곡선밖에 한 점에서 구하는 게. 계속 활용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접점은 t, exponential t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미분하면은 똑같으니까 기울기도 exponential t 플러스 1이니까 t는 1인가요? 맞아요? 1이고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1,2의 제곱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의 제곱 x가 되겠죠? 원점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0부터 1까지 저 위에 거 exponential x 플러스 1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2의 제곱 x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계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가끔 이제 이런 거 풀 때 이거 다항함수인데 exponential 있다고 막 지수함수 적분법 쓰고 막 그러는 가끔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항함수니까 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항함수 적분법 지수함수 적분법 막 쓰고 막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성훈아.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와,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해서 이제 골로 가지 말라고. 계산해서 골로 갈 수 있잖아. 충분히. 그죠? 항상 그 준비되어 있잖아요. 계산해서 골로 갈 준비 항상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함수 문제가 나왔네요. 489번. 기억나시나요? 489번은 보자마자 아셔야 되는데. 아주 개꿀 문제죠? 요 문제. 역함수 두 위에 윗그다리 곱하는 문제. 곱해서 어떻게 합니까? 곱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빼야죠. 그래요. 답은 나왔어요. 489번. 이거는 뭐 2 플러스 1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이 그러네. 플러스 1이에요. 489번. 그죠? 누구세요? 그분이 얘기하시네요.
일단 요거 이렇게 되면 좀 요즘 심심하니까 어떻게 많이 냈죠? 요거 이렇게 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2부터 2 플러스 1의 gx의 dx를 구하라고 줘요. 얘를 구하라고 딱 줍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1부터 0까지. 찾아내야 돼요. 요식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서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의 dx에다가 2부터 2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이게 2 나올 때 x는 몇이냐. 이게 2 플러스 2 나올 때 x는 몇이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gx가 되겠고, dx인 다음에 요게 그러면 뭐가 나오죠. 2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요거를 적분해서 빼주면 돼.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얘가 너무, 야, 이렇게 주면 이제 지나는 강아지도 풀어요. 푸는데 0.5초도 안 걸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문제를 냅니다. 얘를 구하라. 역함수. 그러니까 얘도 접근하면 나오잖아. 얘는 나왔지. 윗끝하고 아래끝 곱해서 빼니까 나오죠. 그래서 요즘 얘가 나와요.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나오는 순간 다 풉니다. 푸는데 0.5초도 안 보여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야. 다 아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아요. 푸는데 이거는 먹이니까.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대대입니다.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뭐 이거 나한테 틀리면 혼납니다. 분명히 당연히 줬는데 좀 대대 이렇게 나온다고 대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별표도 쳐줬는데 틀리면 혼나야 되는 거지. 성원아 어떻게 생각하냐? 정답입니다. 이건 진짜 혼나야 되죠. 이렇게까지 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알려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함수, 기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기함수가 곁들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함수, 기함수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겠냐, 성원아? 우함수, 기함수요. 그 따지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문제인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겠냐? 그 윗끝 아래 끝. 윗끝 아래 끝이죠. 윗끝 아래 끝이 이제 반대가 되면 부호가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기함수를 일단 날려보내야 되는데 얘가 이제 기함수입니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부호 반대가 됩니다. 날려버려요. 나머지는 아쉽지만 다 무슨 함수죠? 다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보자마자. 자, 이 문제입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 그지 나오나? 493번도 많이 나오는데 493번은 이게 무슨 함수죠? 493번은? 493번 무슨 함수냐? 493번이요. fx 무슨 함수? 우함수입니다.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y 스태칭 함수예요. 이거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우함수예요. 마이너스 더도 똑같아요. 알아두시고요. (494번) 한번 풀어보세요.
못할 것 같으니까 494번까지만 풀어봅시다. 나머지는 화요일에 마무리 해줍시다. 자, 494번 풀렸나요? 거의 다 이게 주기함수가 2가 되겠고요. 나 같은 거를 봤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 치환적분 해가지고 다 그 EX랑 3X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항상 치환적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면은 이게 나가 뭘로 바뀌냐면 2분의 1에 2부터 3까지 ft의 dt가 바뀔 거고요. 2부터 3까지가 18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거에 보면 3분의 1에 적분 쓰면은 3부터 4까지 ft의 dt가 몇이 되는 거냐면 1이니까 3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충 그래프를 그렸는데 막 그리다가 2부터 3까지는 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3이 되는 거예요. 3.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1부터 1010이잖아. 일단 윗글 아랫글을 바꿉니다. 1001부터 1010이구나. 1001부터 1010은 이게 몇 개가 들어가냐면 일단 4개의 묶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1001부터 1002까지는 두 번째 거예요. 홀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1001부터 1002까지가 뒤에 부분이에요. 왜냐면 홀수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네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에다가 요 네 묶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21 곱하기 다 때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은 87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홀수 번째 시작하면 여기고 짝수 번째에서 시작하면 얘 앞에 쪽이기 때문에 이씩 돌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